방구석 세계여행 세뇨르킴입니다. 호놀룰루에 이어서 이번에도 미국을 다시 한번 갔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본토로 들어가서 미국 남부의 수도 애틀랜타로 갔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시쿠 센세. 아이, 자꾸 센세라고 그냥 하니까 센스. 제대로 할게. 미국에서 6년 이상의 거주 경험이 있는 제 친구 시쿠를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쿠입니다. 적은 미국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뭐 이거다라고 정보를 전달하는데 조금 부정확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애틀랜타 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애틀랜타 여행은 사실 시작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항공사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요. 항공사 직원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게 티켓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거리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데는 캐나다였어요. 그런데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가 출발하기 2시간 전에 풀부킹이 돼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연휴를 좀 길게 잡아놨는데 가까운 데 가면 좀 김이 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멀리 가보자 하고 찾아보다가 자리가 남아있는 게 애틀랜타밖에 없어서 출발 2시간 전에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태평양을 건너갔습니다. 무작정 간 거네요, 일단. 무작정 갔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자, 여기가 애틀랜타 공항 도착층이에요. 이 애틀랜타가 델타 항공의 어떤 고향과 같은 곳이라는데 공항이 좀 볼품없는 거 아닙니까? 입국 심사하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거의 저를 취조하듯이 그렇게 여기를 왜 왔냐? 여행 왔다. 왜 애틀랜타 여행을 오냐? 나는 항공사 직원이라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다. 뭐 며칠 왔냐? 그래서 4일 왔다. 왜 4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여기까지 오냐?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약간 실랑이 비슷한 게 이어지다가 나는 4일밖에 없어도 최대한 멀리 가고 싶었고 한국은 뭐 지금 연휴가 길어서 어쩌고저쩌고 다 설명했더니 웰컴 투 아메리카. 그때 얘기해 주더라고요. 원래 미국 입국 수속이 이렇게 쉽지 않은 건가요? 예전에 학생 비자로 갔었을 때는 전혀 그런 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거든. 졸업을 하고 갔었는데 미국에 다시 공격적으로 잠재자 불체자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10명의 무고한 사람을 괴롭혀도 1명의 불체자는 놓치지 않겠다. 이게 미국의 자세야. 이제 저 같은 단순 여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숙소를 이제 다운타운에 잡아놨죠. 그냥 다운타운 쪽에 숙소를 잡으면 돌아다니기 쉽겠다 라는 아주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애틀랜타로 향했는데 그 선택의 결과는 한 3분 후면은 다 드러납니다. 제가 이때 숙소 근처 역에 내리지 않고 또 제가 산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소에서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렸어, 지하철을. 아무 생각 없이 내렸는데 엄청난 인파 갑자기 눈앞에 펼쳐집니다. 자, 여기가 조지아 돔이라는 지하철역이었는데요. 애틀랜타 펠컨스라고 하는 미국 미식 프로축구 팀 홈구장이 있는 그런 역이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너무 많고 모여서 바베큐 먹는 사람도 있고 나는 무슨 결승전 이런 건 줄 알았어.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 한 시즌 중에 한 경기가 있는 그런 날인데 월드컵 때 한국 경기가 있는 그런 날이랑 비슷한 수준이더라고. 미식 축구에 대한 열기가 이렇게 강한 편인가요? 미국 제1의 스포츠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고, 미식 축구 경기가 1년에 단 16번밖에 없는데 홈 경기는 8번밖에 없어. 이렇게 팀도 많으면서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아무래도 좀 격하고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네가 어떻게 보면 이 날을 간 거는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인 거야. 1년에 8번밖에 없는 이 날이 이 지역 주민들한테 완전 축제 날인 거지. 이때가 2017년이었는데 이 경기장도 바로 2017년에 생긴 경기장이에요. 완전히 새 건물이었죠. 이 경기장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 경기장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파만 구경하고 떠났습니다. 사실 뭐 이 아몬드 같이 생긴 공으로 하는 거 이거 크게 관심 없어요. 풋볼은 발로 이 공을 차는, 축구가 풋볼이지 어떻게. 그거는 사커라고 따로 있잖아, 정해진 단어가. 유럽에서 다 축구를 풋볼이라 하잖아. 여긴 미국입니다. 어쨌든 저는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드라마 워킹 데드가 아닙니다. 제 숙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약간 총격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우범지대 같은데? 조금 많이 놀래서 가자마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가 숙소예요. 이 친구가 저를 매우 반겨줬어요. 살면서 본 개 중에 가장 큰 개였습니다. 송아지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재밌는 건 암컷입니다. 자, 이제 체크인을 하고 짐을 놓고 바로 첫 번째 목적지로 이동을 했죠. 애틀랜타에서 제가 제일 가보고 싶었던 곳, 코카콜라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박물관으로 가는 길이 다시 이제 풋볼 경기장을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서 또 굉장한 걸 목격을 했어요.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공터가 있었는데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음악 엄청 크게 틀어놓고 바베큐 파티를 크게 하면서 이걸 뭐 캠핑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빡센 파티는 처음 봤어요. 이게 뭐지? 테일게이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테일게이트가 뭐냐면은 자동차 그 트렁크 문 그거 말하는데, 그걸 이제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베큐 설비 같은 거 해놓고 고기 구워 먹고
뭐 맥주 한잔 하고 이런 공터 같은 데서 음악을 그냥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틀어놓고 난리를 치더라고. 이거 하러 풋볼 보러 오는 거야. 아직도 미국 문화는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저 혼자서만 풋볼 경기장에서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해치고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았어. 갑자기 공원이 나왔는데 여기 공원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이제 센테니얼 공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를 지나면 바로 월드 오브 코카콜라를 마주하게 됩니다. 날씨 좋다. 이 월드 오브 코카콜라 들어가면 콜라 4개 중에 하나를 먹을 수 있게 해줘요. 오리지널, 다이어트, 제로, 저칼로리. 이게 뭐야? 오리지널 빼고는 다 뭐 살 빼라는 소리야? 뭐야?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다이어트 콜라 종류가 많지가 않잖아. 그래서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미국에는 이렇게 다이어트 콜라 종류가 많은 거야? 그 시장이 엄청 커, 우리나라보다. 다이어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맨 처음에 나온 건 다이어트 코크였어.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 코크 하면 주로 여성들이 소비하는 이미지.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잖아. 기업 입장에서는 남녀 모두가 소비했으면 좋겠네. 그러다 보니까 제로 코크란 조금 더 남성적인 이미지로 브랜드를 하나 더 추가한 거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건데 이미지만 좀 다른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제로콜라 먹으면은 너 왜 이렇게 유난 떠냐. 왜냐면 보통 제로콜라를 먹는 경우는 우리가 피자나 햄버거를 먹을 때잖아. 그럼 피자나 햄버거를 먹지 말지 왜 콜라를 이걸 먹냐라고 반응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는 그런 게 없나 보네. 전혀 없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그걸 콜라 피자 먹으면서 그걸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뭐 마시고 싶은데 이거 너무 부담될 때 제로 콜라를 찾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굳이 뭐 어쩌다 한 번씩 마시는 게 콜라니까 그런 때마저 무슨 제로 콜라 찾아 먹냐 이러지만은 이 사람들은 정말 달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걸 진짜 맨날 일반 콜라 마시면 뚱뚱해지니까. 가이드 투어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박물관이 아니었어. 내가 생각하는 일종의 미술관처럼 해놨어요. 자유롭게 구경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일단 가이드의 인솔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큰 재미는 없었어요. 사실 가이드는 8분 30초 가량을 떠들고 사진 찍을 시간 딱 30초 주고 바로 다음 방으로 이동하더라고. 외국인들이 북한 관광 가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 두 번째 코스는 극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코카콜라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행복 그리고 즐거운 순간을 선사하는지 담은 거의 10분짜리의 광고를 보여줍니다. 네 돈 내고 네가 광고 본 거네. 근데 또 사람이 웃긴 게 세뇌 당해. 저걸 마시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10분짜리 선전물까지 관람을 마치면 이제 자유롭게 이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데요. 그냥 구경하고 다니는 거는 감흥이 없어요. 붙어있는 게 다 뻔하니까. 코카콜라의 변천사, 코카콜라라는 기업이 이뤄낸 성과. 좀 말하고 보니까 완전히 이거 북한이랑 다를 게 없구만. 아까 그 체제 그 선전 보여준 거 10분짜리. 지겨워 그냥 다 건너뛰어. 여기까지만 보면 솔직히 그렇게 가고 싶진 않을 거예요. 이 뒤가 중요합니다. 이건 뭐야, 차범근이야? 손흥민 아닙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요. 박물관 마지막인데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요 5개 대륙에서 각 8종류씩 코카콜라 브랜드를 쫙 몰아놔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게 해놓은 그런 공간이에요. 코카콜라 그 자체는 없어요. 다른 소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스, 다른 음료들이 이렇게 여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괜히 찍고 싶었어. 오이소다. 페어 큐캄버라뇨. 아마 이거 멕시코에서 나온 음료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콜라는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은 코카콜라 없는 코카콜라인가요? 왜 코카콜라 계열 음료만 보이고 정작 콜라는 없나? 보이시죠? 오직 콜라만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고요. 여기는 기계부터 달라요. 아까처럼 그런 패스트푸드점 느낌이 아니야. 여기에 온갖 종류의 시럽을 자기가 임의로 조합을 해서 시판되지 않는 콜라까지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놨더라고. 제로 시럽이라 해서 그냥 제로 시럽이 아니고 제로 체리, 제로 오렌지, 뭐 제로 라임 뭐 이게 다 있어. 한 모금씩만 먹어야 됩니다. 배가 터지게 됩니다. 기프트샵도 이게 어마어마해. 기념 배지 하나만 사서 나갔습니다. 바로 이날 밤에 잃어버렸죠.